네, 오늘은 금요일의 전문가 이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오늘은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서 상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전에 다니던 봉직 공장이 운영이 어려워지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를 배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는 사람들 소개로 또는 TV 방송을 보고 보험 상담을 받아봤는데 상담을 받고 나면 항상 제 보험에는 문제가 있다 하니 사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더 헷갈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기간 방송을 듣고 믿음이 가는 돈키호테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은 애청자 동키 분의 사연이었네요. 참 답답하신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는데 헷갈리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상담을 받을수록 뭔가 고민은 늘어나고 결국은 돌고 돌아 돈키호테 전문가에게 오셨네요. 자, 그러면 사연자분의 상황부터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사연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처음 만나 뵙기 전 전화 통화에서부터 그 답답함이 잘 느껴졌는데요. 사연자분은 이전에도 많은 상담을 받으셨고 네. 상담이 다 똑같은 게 아닐까 사실 걱정을 좀 하셨대요.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3번의 상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소개도 받고 TV 방송도 우연히 보게 돼 상담까지 받아봤지만 네. 항상 좀 신규 상담에 집중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가입 같은 그런 권유를 네, 받았고 맞아요. 정작 본인의 보험 가입된 보험에 대한 문제점 파악보다는 참 제 주위에도 보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과연 누구한테 물어볼 것인지 그러면 물어보면 지금 발견된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또 새로 뭔가를 함으로써 또 네. 다른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을까 이 불안감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께는 어쨌든 동키 여러분들께는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있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의 보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 여러 차례 비슷한 상담을 받으셨는데 네. 가장 아쉬운 점은 담당자마다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고민이 더 커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왜 다른 이야기를 하지? 그렇다면 누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정작 생각하지도 않던 문제점도 발견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방향부터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험 상담을 받을 때마다 말씀해 주는 것도 다르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도 생기고 네. 정말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험은 아무래도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기성 제품처럼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상담 이후에 그래서 개개인에 맞춘 회사나 상품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수백 가지 특약을 일일이 고르는 과정을 거쳐야만 단 하나의 제안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보험이 어려운 것 네, 많이 같아요. 까다롭고 어려운 거죠. 에. 그래서 전문성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네. 건데 그래서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답을 찾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보험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시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후에 대한 대비가 너무 취약하셨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에 사실 이혼을 하신 뒤로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고 있어서 앞으로 혼자 살아갈 때 혹시 쓰러지게 되면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요양보호사로 직업을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노인분들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체감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현지 전문가께서 이게 정말 수백 가지 특약을 이렇게 조합을 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맞춘 게 바로 보험이다.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걸 최근에서야 저도 이제 돈키호테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이 10년, 20년 여기에 종사를 해 오신 분들만이 그 수천 가지 또 새로운 보험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쫙 뭔가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서 이 사연자한테 맞는 거를 잘 조합을 하고 제안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우리 동키분들도 그 점을 가장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 이혼도 하셨고 또 아마 두 눈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로 또 직업을 바꾸면서 바로 옆에서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직접 보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현실적으로 조금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자, 노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께는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사실 50대시면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살짝 좀 절대 이른 나이도 아니고 살짝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상담을 받았을 때는 이혼을 하시기 전이라서 보험료 조정에만 좀 중점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장애로 몸이 좀 불편하신 상황이라서 옆에서 여러 가지 케어로 심신이 많이 지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됐으니 보험 조정도 좀 하고 노후에 혹시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건데요. 그래서 기존 보험도 조정을 좀 하시고 노후에 요양 등급을 받은 뒤 혹시 재가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셨을 때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보험으로 준비를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을 들으신 동키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여기서 재가라는 거는 자택,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이용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시설은 흔히 아시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인지 지원 등급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게 되는 보험을 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치매 재가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사연자분 나이가 현재 53세 여성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건강할 때 노후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준비하면 좀 좋긴 하겠지만 이전에 하시던 일도 아니고 새롭게 직업을 변경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현재는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크게 들잖아요. 네네. 그런 큰 지출하시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우연히 우체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10만 원씩 저축하는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막연하게 하신 거죠. 음. 그런데 가입하신 지가 3개월밖에 되진 않으셨는데 물론 그동안의 비용이 조금은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이 비용을 좀 활용해서 치매 재가 보험으로 전환을 해 5만 원대 보험으로 변경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일단 지난 화요일에 방송 못 들으신 동키분들을 위해서 치매재가 보험을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치매 재가 보험이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1에서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위험하신 거 큰 장애가 있으신 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 매달 생활비로 가입 금액의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해당 등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 외 많은 병으로도 우리가 치매 등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 등급을 받게 되신 뒤에 특약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3만에서 8만 원까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보험료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봐야 됐어요.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일 때는 보상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1에서 5등급 사이의 등급을 받으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요양 그런 이용을 하셨을 때 혹시나 혹은 또 복지 이용품을 구매하셨을 때도 월 생활비나 지원비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는 받도록 매월 나오는 거거든요. 이용하실 네. 때마다. 그렇게 구성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설명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장기 요양 등급이 생각보다 받기가 수월하다 그러면 조금 약간 맞아요. 표현이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신청자 10명 중에 9명이 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을 받기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장기 요양 등급 받으면 그거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하는데도 100% 지원이 아니라 그게 개인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누군가는 15% 누군가는 20%인데 그 금액이 사실은 소득이 없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보장을 생활비조나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을 이용할 때 심지어 자택에서 보호를 받을 때도 이런 금액이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지금 노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른 보험료 조정도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보험 조정은 어떻게 됐나요? 네, 기존 보험은 한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요. 기존 실손보험은 3만 원대로 이미 실손 전환 보험을 전환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지하도록 안내를 드렸고 종합보험은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355 조건으로 가입 시점에 5년간의 병력을 고지해서 가입하셨어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맞아요. 하셨었네요. 그래서 보험료는 16만 원대인데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10년간의 병력을 고지해서 새롭게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 절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냥 가지고 비싸게 가실 뻔했네요. 그렇죠. 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싶어서 네. 재심사를 받아봤는데요. 2016년도에 코 비대증으로 입원하신 이후에는 9년간 별다른 병력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실제로 심사가 통과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보험료가 한 13만 원대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은 자기가 코 비대증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10년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문가님이 해보니까 심사가 네. 통과가 돼서 10년이 충분히 맞습니다. 됐다. 네. 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갱신형으로 가입한 보험 5만 원짜리 보험이 있거든요. 네. 이 암보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33만 원짜리 보험에 약간의 담보를 추가해서 6만 원대로 조정을 했고요. 네. 정리하면 대략 전체적인 보험료 30만 원에서 아까 실손보험과 아까 제가 요양 치매보험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종합보험까지 포함해서 24만 원대로 최종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치매 재가 보험도 새롭게 구성해 주시고 당연히 암보험의 보장 같은 것도 넓혀 주셨는데 보험료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참 근데 뭐 저도 할 말은 아니지만 왜 보장이 다들 왜 이렇게 점검받기 전에는 네. 협소하게 돼 있는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번 바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병원을 가셨던 이력을 오히려 알렸는데 지금 보험료 할인이 되는 상품으로 바꾸실 수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분이 정말 핫하고요. 네. 과거에 있는 보험이 끝이 아니라 최근에 병력을 오랜 고지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라고 해서 고지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좀 더 오랜 기간을 고지하셔서 병력에 문제만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할인해주는 제도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를 고지하는 만큼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할인 받으려면 자동으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인해 주지는 않는 거죠. 맞습니다. 의무 기록 자체를 보험사 알 수는 없고요. 네네.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혹시라도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개인 보험이 있으셨을 때 사전에 어떻게 청구한 이력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확인이 되지만 청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병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음, 사전에 맞춰서 고진해 주셔야 됩니다. 꼭 내가 알려야 이런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동키분이 주신 문자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2148번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여건상 보험료가 2달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실효됐으니 부활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월급날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보험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문의를 주셨어요. 네, 아주 흔한 사례죠. 이런 경우도 그래서 보험 용어를 보시면 네. 뭐 실효, 해지, 부활 등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실효라는 것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부활, 즉 보험을 다시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지는 말 그대로 보험 혜택이 모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 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내가 마음이 바뀌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일 콜센터 영업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니까 6시 이전에 하셔야겠죠. 그걸 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험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에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부활, 해지, 치료 다 생소한 보험 용어들입니다. 정리하면 2148번님이 질문을 주신 상황은 지금 실효 상태라는 거고 보험을 다시 살려서 보장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2148님처럼 같은 상황에서 월급날 맞춰서 2회차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부활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이긴 한데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월급날이 25일이라서 그날에 맞춰서 부활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지난달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초기 암이 발견되신 거죠. 그래서 보험에 실효된 날짜는 3월 1일이었고요. 건강검진 결과는 3월 10일에 나온 거예요. 실효된 이후에 건강검진 암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럼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자세히 보면 보험 소비자를 돕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약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소비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 14일 이내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2달 동안 안 냈을 때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무언가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 그러니까 약간 이거 뭐 최후 통첩 맞습니다. 이런 비슷하다고 보시면 기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2달 플러스 14일이라는 그런 여유 기간이 조금은 더 주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 실효된 날짜가 3월 1일이고 건강검진 결과가 3월 10일에 나왔으니까 아직 14일이 안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가능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납입을 하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네. 근데 보험 약관에는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차근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 네. 그중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14일이거든요. 네.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등기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등기는 보통 소비자가 직접 수령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잖아요. 네. 그래서 도달하는 날짜 확인할 수 있고요. 보험 소비자의 서명과 함께 수령하는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죠. 그래서 등기가 언제 도달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이제 너의 보험은 실효됐다라고 알려오는 그 등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4일 그 기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보험회사는 보통 보험이 실효된 이후에 등기를 보내거든요. 음. 그럼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계산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이 3월 10일이어도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된 날로부터 14일이 아니라 내가 보험사로부터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그렇죠. 오. 간혹 고객분들께서 이런 내가 실효된 상태인지 납입이 안 된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알렸을 때 내가 안 날로 보시는 거죠. 등기를 받으면 아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동 이체돼 있는 경우에 계좌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비어 있는데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등기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도착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원래 약관상 보험이 실효되기 전에 등기를 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2달 하고 14일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언제 등기를 받았냐. 그 보험회사에서 등기를 수령한 날짜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실효되기 전에 보험사가 등기를 소비자에게 보냈다라 그러면 정말 실효된 그 플러스 맞아요. 14일 정확하게고 다행히 좀 보험사가 뒤늦게 등기를 보냈다라 그러면 네, 일단 맞습니다. 등기가 도착한 날짜, 수령 날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도움 말씀도 잘 들었고 비 내리는 금요일 안전하게 또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